녹화를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김부겸 후보께 이 질문이 가장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지. 협상 얘기 계속 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이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적어도 이제 당과 국회에 어떤 이런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다음 당의 논의기구가 있을 거고요. 네. 적어도 국회의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실시한다 그러면 조부가 묻겠지만 네. 몇 년 기간 두고 예를 들면 4, 5년 이후에 실시한 그래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을 어떤 그런 시스템에 실시하는 조건으로 네. 현재 우리 헌법이 조금 개정된 지 30년이 넘으니까 여러 가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에 대한 권력 집중 네. 그러면서 또 단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중앙정부가 너무 지방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과도할 정도로 지구장을 하고 있는 네. 좀 지방 통권이라든가 또 국민의 권리 신장이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청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저는 진지한 토론을 하고 네.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 지금은 이를 제기하기에는 코로나19라는 재난도 있고 이래서 적절한 시기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플랜은 아니시네요, 그죠? 아니 이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네. 그 개헌안이 적용되는 시기가 예. 누구도 예측 못하는 몇 년 후로 잡아두면 말하자면 논쟁 지금처럼 어떤 정파의 이해관계나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네. 논의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실 질문을 못 드린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꼭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면 듣고 하겠습니다. 예, 아침 출근 시간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정말 박원순 시장께서 그동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참 많은 변화를 시도하셨고 또 업적도 남기셨습니다. 네. 고인이 갑자기 저희께서 떠난 데 대해서 모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부겸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김영진 님이 오늘 비까지 오네요. 먹먹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 서주현 님은 피해자를 비난하는 얘기가 나올까 무섭기도 하다. 이런 우려가 있지요. 5007님이 박원순 시장의 인권 변호사 활동하던 그 과거의 모습이 그립다.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김경래 채널에서 이어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검찰 법무부 갈등,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통합당 유상범 의원 만나봅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기분을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냉매 관리 잘하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 잘하면 음식이 신선.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 잘하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냉매 관리 잘해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안녕하세요. 대한치과 교정학회 회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아이도 주걱특이나 무턱, 덧니가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교정치료가 필요할지,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고민이라면 7세부터 교정검진을 받아보세요. 7살이 되면 적절한 교정치료 시기를 확인할 수 있고 치료를 통해 발치와 수술 가능성을 낮추며 올바른 구강위생 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교정의사를 찾아보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 교정학회와 함께합니다. 말 같은 말.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회사 다닐 적 상사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직원들은 늘 칭찬받고 싶어 하면서 윗사람 칭찬하는 데는 인색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아부한다고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조직에서 상사를 따르는 건 당연한데 상사를 향한 칭찬은 아부로 봅니다. 그런데 아부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죠. 상사에게뿐만 아니라 이성에게 구애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아부합니다. I love you. 이게 잘못인가요? 아부가 쉬운 건 아닙니다. 아부를 잘하려면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합니다. 펭귄 무리 중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이를 따른다고 하죠. 상사가 성과를 냈을 때 용기를 내서 가장 먼저 칭찬하면 뒤이어 너나 없이 칭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상사의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먼저 말을 꺼낸 바로 그 첫 번째 펭귄입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이어선 곤란합니다. 아부받는 상대가 개면적어 하면 역효과가 나지요.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애매모호함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칭찬이더라. 아하. 뭐 이런 거 말이죠. 아부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대단히, 굉장히, 진짜, 정말로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상사가 잘 이끌어준 덕분에 매출이 작년 대비 몇 % 올랐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사심을 갖고 아부하면 안 됩니다. 상사는 아첨하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그의 의도를 알아챕니다. 사회생활 하루 이틀인가요? 아부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느낌이 들면 가차없이 내치거나 멀리하게 되지요.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부하는 말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상사 앞에서는 용비어천가를 부르다가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하면 호되게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할 바를 하는 사람에게만 아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어렵냐고요? 그래서 아부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지요.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었습니다. 용감하고 현실적인 아부 한마디. 한 방울 삶의 윤활유가 됩니다. KBS 58분 날씨. 지금 정체전선이 남해안 지역 가까이 다다른 데다가 이 정체전선상에 발달하는 저기압이 오늘은 남부지방, 내일은 동해상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릴 텐데 특히 남쪽 지역,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거제, 통영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호우경보로 강화된 상황이고 그 밖에 경상도 지역, 또 전라도 동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예상 강우량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 영동지방과 울릉도 독도 지역 적게는 50mm, 이 가운데 2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경상북도 내륙 지역도 30에서 80mm의 아주 많은 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이나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은 20에서 60mm,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지역, 충청남도, 전라남도 서부와 제주도 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인데 제주도 산간 지역은 6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밤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고 대부분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5도, 지금까지 서울은 0.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일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일라디오입니다. HLKI. 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검언유착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직접 지휘하지 않고 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 셈인데, 그 수용을 하면서 냈던 입장문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어떤 알림, 공개가 되지 않은 알림이 밖에 유출이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오늘은 양쪽 얘기를 들어보죠. 먼저 미래통합당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법사위에 계시죠? 유상범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유상범입니다. 이 얘기 뭐 좀 여쭤보고 한마디는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네. 정치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미투 사건이 발생되면서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아마 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정이지요. 네네. 네네. 네.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모습인데 네. 어떤 그 고인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앞으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네. 또 어느 정도 충분히 네. 밝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드린 이유는 이제 어제 사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네. 수사 지휘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오랫동안 진통을 겪긴 했지만은. 네네. 이게 갈등들을 계속 지켜봐 오셨을 것 같은데 어제의 결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는 네. 지난 검사장 회의에서도 논의되고 발표됐듯이 네. 구체적 수사 지휘라는 8조의 범위를 벗어나서 검찰청법 12조에 네.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배제하는 지휘라는 지휘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은 검사장 회의에서도 밝혔고 저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 장관은 계속 이 위법한 수사 지휘를 네. 계속 자기 고수하는 입장이었고 네. 만일 이거를 거부한다면은 네. 결국은 그 후속 조치로서 네. 추 장관의 감찰 지시나 직무정지 어떤 여러 가지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네. 그로 인한 어떤 검찰과 국가적 혼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네. 이걸 수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승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네. 일단 추 장관의 네. 권한이 발동돼서 네. 그것이 시행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 시행된 것이 적법하냐 여부를 다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네.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수용했기 때문에 네. 향후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네. 아마 다시 검토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얘기하셨어요. 이거 진행하는 겁니까? 직권남용을 어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나요 벌써?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권이 아니라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법무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법무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검사장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네. 모두 검사장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곧 있을 예. 인사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는 위법하다고 이렇게 어떤 논의를 모았습니다. 네. 그것은 어떤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률가적 판단에서 네. 그렇게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 또한 법률가적 시각에서 보면 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네. 8조가 갖고 있는 네.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벗어난
위법한 지위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위법한 지위고 그것이 12조의 검찰총장의 권한을 네. 내재하였기 때문에 네. 위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법사위 소집하고요, 야당에서는 네네. 법사위 소집하고 윤석열 총장을 출석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뭐 그럴 필요 있겠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게 네. 그러면은 성사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 그 통합당 김도욱 간사께서 네. 백혜령 간사나 민주당의 네. 윤호중 법사위원장한테 뭐 그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습니다만 네. 방금 말씀하신 사유를 들어서 네. 거절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법사위라는 것은 원래 대적 4분의 1의 요청이 있으면 개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네. 뭐 과거에 또 그 사개 특유에서 검찰총장이 출석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법사위가 열렸을 때 네. 많이 모여서 법무장관에게 많은 변명의 기를 주셨죠. 네. 그때 속기록을 보면 김진애 의원도 그렇고 윤호중 그 법사위원장도 검찰총장의 출석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사실상 네. 출석에 동의하는 듯한 그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민주당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법무장관의 네. 일방 주장과 변명만을 계속 들어서 언론에 보도됐는데 예. 이제는 그 사건에 대한 게 아니라 수사 지휘의 적정성 문제니까 예.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불러서 네. 저희가 다 같이 설명을 듣고 국민들에게 그 실체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그 대검에서 입장을 내고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고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 이 와중에 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SNS에 법무부의 알림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제2의 녹화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지쳐 쓰러졌을 때 내가 미쳐가고 있을 때 나는 나를 쓰며 싸웠었지 나 홈을 달기도 했네. 아 시원해. 엄마 에어컨은 왜 시원해요? 그건 냉매라는 물질 덕분이야. 그럼 냉장고는 왜 차가워요? 그것도 냉매 덕분이지. 하지만 공기로 새 나가면 지구를 아프게 하는 온실가스가 된대요. 관리사라면 여름이 시원 시원, 시원해. 냉매 관리사라면 음식을 신선 신선, 신선해. 냉매 관리사라면 시원하고 신선해. 우리 모두 냉매 관리합시다. 냉매 관리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오직 육남매 그렇게 부모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던 외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뿐이죠. 2020 KBS 연중기회 기억을 기록하다. 아마도 이산가족 당사자가 아니신 분들은 또 워낙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산가족들 이제는 포기하고 계시지 않을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산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언제든 우리는 꼭 만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그날을 위해서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도 50년 만에 만난 오빠를 지금 다시 또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지 어쩐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으면서도 오빠가 갖고 오셨던 사진을 제 책상머리에 놓고 매일 가서 그 사진들을 닦으면서 오빠하고 얘기를 해요. 우리 꼭 만나야 돼요. 오빠 오늘 잘 지내실 거죠? 그리고 또 그것도 답답하면 임진각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이산가족들
정말 건강하게 잘 버티셔서 꼭 만나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옵니다. 방송인 이지연 씨는 전쟁으로 이산 가족이 된 오빠를 7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헤어진 가족의 손을 다시 잡을 그날까지 이산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과 대한민국의 기억 KBS가 기록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은 밤사이 구름량이 좀 많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전국은 흐린 가운데 저녁까지 경기 북부나 충청 내륙, 전북 내륙에는 비가 조금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내일도 전국이 흐리고요.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서 북부와 또 일부 지역,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좀 더 내리겠는데 현재 호우특보가 울릉도 독도는 해제가 됐고요. 호우경보가 강원 고성군 평원 북부산지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찬비가 조금 더 오늘 밤새 내린 뒤 내일 새벽이나 오전에 그칠 비고요. 내일 오후가 되면 충청과 전북 내륙, 경상도 서부 내륙도 비가 약간 예상됩니다. 이후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모레 제주도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제주도에, 모레 낮에는 전남, 밤부터 남부지방과 충청 남부에 비 소식이 있어서 일요일 비가 서서히 시작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이 비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전국에 걸쳐 꽤나 오래 그리고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온은 당분간 30도 안팎입니다. 낮더위가 있겠고요. 또 습해지면서 불쾌지수도 함께 덩달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최영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저녁 종합 뉴스.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정해 5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올리고 양도세와 취득세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 부장이 올해 중에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비핵화를 위해 미국 측에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환자가 줄지 않고 있어 정부는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서울 북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담은 유서도 공개됐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7시간 가까운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 끝에 오늘 새벽 0시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 박 시장의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종로구 와룡공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3시간 남짓 현장에서 시신을 검시한 뒤 오늘 새벽 3시 반쯤 시신을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은 박 시장이 숨진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통화 내역과 동선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가회동 공관 책상에서 발견된 박 시장의 유서도 공개됐습니다. 서울시 비서실장이 장례식장에서 대독한 유서에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면서 내 삶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미안하다며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장례는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5일간 치러지고
발의는 13일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기관장은 전례가 없지만 이런 일을 처음 겪는 만큼 정부 의전 편람을 참고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내일 오전부터 시민 조문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를 취소하고 빈소를 찾았고 야권에서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 등 주요 일정을 취소한 민주당. 오전 회의에서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애도의 뜻만 밝혔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등 주요 현안 논의도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대신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역시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한 채 조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이 먼저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고 이낙연 의원도 조문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도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언행에 유념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내부적으로 조심하는 분위기 속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도 가장 먼저 논평을 내 비통한 마음이라 애도의 뜻을 표했는데 박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시청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신상 털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5일 동안 치르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오늘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원순 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거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전 올라온 국민청원 게시글에 동의한 인원은 오후 4시 10만 5천여 명입니다. 청원인은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한 채 종결됐다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로 올리고 양도세와 취득세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택 실수요층을 위해서는 민간주택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특별 공급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6%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보다 2배 가까운 수준이고 12.16 대책에서 나온 4%보다도 높습니다.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에 대해선 기본 세율을 높이고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도 10%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도 높아지는데 2주택 이상은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입니다. 정부는 또 4년 단기 임대를 폐지하는 등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한 특별 공급을 도입하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은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을 10%포인트 우대받는 소득 기준을 완화했고 전월세 자금 지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이번 달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공급 확대 TF를 만들어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가 꼼수 증세 대책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대기업 부동산 투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오늘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특위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꼼수 증세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오히려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세 인상으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자녀 증여도 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전월세 시장도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과 도로교통망 확충 등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다주택자 종부세율 상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기업의 부동산은 건드리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을 유지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 보유 토지가 약 80%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부동산 경제 라인의 교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올해 중에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비핵화를 위해선 미국 측에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 부장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여정 제1부 부장은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적 입장 변화 없이 북한에는 무익하고 미국 측에나 필요한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의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담화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 접촉 가능성을 거론한 지 6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북측은 동시에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못하는 것이라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비핵화 실현을 위해선 미국 측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철회와 북미 협상 재개라는 논의 틀 변경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에 포함됐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일부 제재 해제 의제는 재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감정은 굳건하다면서 사업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해 재선을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그는 오늘 북한의 담화에 대해 북미 대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사항까지 언급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가하는